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민사소송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 민사소송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민사소송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감정적인 내용을 담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 결과 통보서, 그 다음에 병원 만약에 진료를 받고 있으면 병원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면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 금액을 정한 뒤 소장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 원인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 경위, 이제 경위를 작성하시면서 당시 이제 녹음 파일이 있다면 녹음 파일, 그 다음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 DM이 있다면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 DM 이런 거를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를 붙이면 되겠죠. 첨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사건이 만약에 진행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결과, 송치결정서나 보호처분 결정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피해받은 내용, 진단서, 치료 영수증, 그런 것들이 있겠죠.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가 가로에 넣었던 자료들을 좀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하는 금액만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르고 대응했다가 각하가 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그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째, 그 변호사님이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